태연 이역 개국 원정봉신 노건의 설적 연구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남건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종선께서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선비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 봉화에 계시던 어른들을 찾아서 이렇게 교수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저희들 이 억자 할아버지는 사실 저희들 우계이가의 8대 손입니다. 저한테는 22대 조고요. 근데 위화도 해군할 적에 홍인계하고 저희들 손주하고가 잠깐 요동을 정벌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성계 해군을 돼서 저희들 선조가 안삼년 등산리에 산소가 있고 구구리에 아마 이거를 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리가 공세부들 오늘 하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 노건을 받은 게 노비 서희하고 30개라든가 20개를 받았어요. 이 골이 9골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9성을 하나 해서 9골의 5성이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 남건희 교수님이 이 좋은 자료를 발굴하셔가지고 저희들 선조를 빛을 드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손님들은 전부 다 박수 한번 남 교수님한테 쳤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남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이 뭐냐 하면은 문헌정보학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전공은 고서, 고문서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문화재 고서, 고문서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 일대에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문화재청하고 이제 이 동산문화재 조사하면서 이 경상북도 지역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봉화도 여러 차례 왔다 갔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개개 문정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소위 고서와 고문서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근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자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에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이 인근에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잘 보존시키고 있다는 데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주로 특히는 고려말 조선 초기 이 영역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직지 같은 프랑스에 지금 남아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인 직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불교 쪽에서의 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속 활자 조선시대의 활자 인쇄라든가 이런 쪽에 자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서도 바로 이제 이와 같이 고려말 조선 초기에 관계되는 이런 이제 고문서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소개드리는 여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좀 무식해서 처음에는 저 글자를 의자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 발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저게 억자로 읽어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집안의 사정을 모르면 그러실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자료로서 저걸 확인하지 뭐 제가 그렇다고 개개 집안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거기에 뭐 어지러웠던 때의 도문서, 고서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자료만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30분 정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고서가 뭐냐, 고문서가 뭐냐, 어떤 것이 문화재냐, 그 다음 이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어떤 것이 활자고 어떤 것이 목판이고 하는, 그다음 시대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걸,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 가치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고서하고 헌책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고서 고문서를 직접 소장하시는 집안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기에 이제 뭐 제목부터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국은 조선 개국입니다. 개국 원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개국 공신이 따로 있습니다. 개국 공신이 있고 그것을 정공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종 공신이라는 것은 원공신에 따르는 종공신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차적인 공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신 노권, 이제 공신에 대한 이제 그 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각자 개인한테의 지금 말하자면은 상으로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인데, 보통은 저 공신 노권에는 보통 뭐냐 하면은 소위 이제 전답을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노비를 몇 명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부모를 자기의 그 부모를 봉작 위로 이제 올려주는, 품계를 올려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음직으로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있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그 자식 이제 조카나 하여튼 이 친척 중에서 그를 대신해서 자식을 대신해 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이렇게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 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공신 노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공신 노권을 주기 위해서는 그 노권 앞에 공신 교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공신 교서라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신으로 주려고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이 개국 원종 공신 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부분에 뭐냐면은 항상 뭐냐면은 이 사람의 뭐 공간은 어디고, 그 다음 뭐 직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도평의사사에서 결정이 돼서 누가 맡아서 이 사람을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누구의 예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공이 있는 사람을 들어놓고 누구 예에 따라서 이 사람을 1등 공신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등 공신으로 하면은 뭐 전답과 노비와 이런 몇 부를 준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공이 있으므로 그 다음 인명과 직위가 쭉 나오고 이 사람은 2등 공신으로 한다. 그 다음 3등 공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명단을 쭉 이렇게 끝에 가서 그걸 결정해 준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보통 길이가 상당히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m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 이 억자님의 그 공신 노건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 공신 안에는 나중에 사실 이제 정공신이 되고 나면 정공신은 처음에는 20몇 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개국할 때에 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20몇 명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누구누구도 줘야 된다, 누구누구도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넘어가지고 또 200몇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 하면은 사실은 신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한 후에도 그랬고 고려도 통일한 후에도 뭐냐면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적어도 우두머리 되는 그런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이렇게 보다듬어 줘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직위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부 사람들 전부 왕비나 후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국 공신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전공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다 공들이 조금씩 다 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다시 공신이 내려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냐 하면은 저기 원종 공신에 가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내려지는데 처음에는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 공신 노건에는. 그러나 마지막 공신 노건으로 가면은 숫자가 10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개인한테 이렇게 사급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심지백이라는 사람의 개국 원종 공신 노건, 똑같은 개국 원종 공신 노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요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복원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실물 크기대로 만든 거죠. 여기에서 요 정도 크기인데 이제 저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는 뭐냐 하면은 이때 공신을 내려줄 때에 확인한 사람. 그런데 이제 확인한 사람이 전원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국무위원이 전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사인이 없습니다. 항상 직위명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다음 맨 밑에는 그 사람의 수결, 사인이 화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째 여기에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 관인이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그런데 이 심지백 공신 노건은 현재 동아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노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노건 자체가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활자로서 찍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활자로서 찍어진 그 노건은 북한에 남아있는 한노계 공신 노건이라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백 공신 노건, 그리고 앞부분이 파손돼서 누구 건지 모르는 공신 노건도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은 이 공신 노건들은 주로 목활자로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쓰거나 합니다. 이거는 목판으로 이렇게 새겨놓으면 안에 내용이 자꾸 다 바뀌고 받는 사람 이름이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지 말고 드리라고. 저거는 실제 크기고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만드는 것인데 김천리라는 사람의 개국 원종 공신 노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국 원종 공신 노건이니까 저거하고 원종 공신이니까 같을 거죠. 다만 이제 내려준 시기가 다른 겁니다. 굉장히 길죠. 네, 이렇게 깁니다.
이제 저 앞에 김천리 이제 그 공식 노건이고, 요 뒤에 내용은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같고, 그 다음 저 앞에 이제 1등 공식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공식 노건은 저 공식, 저기 심지백 공식 노건보다도 약간 후기 거죠. 이 숫자는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그 정치를,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보니까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다음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한테의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편안하게 이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안정되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있는 저것은 저 공식 노건은 모활자인데 비해서 이것을 손으로 쓴 필사로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이제 이게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인이 찍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관인은 보통 언제 찍느냐 하면은 종이가 연결되는 부분, 뭐 요즘 국가에서도 그렇죠. 뭐 도장을 중간에 관인을 찍기도 하는데 이런 종이가 연결되는 부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잘못된 부분에 또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공식 노건을 쭉 보다 보면은 참 이게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헤아리는 숫자가 달라요. 왜 사람의 숫자가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모를까 틀릴까 이렇게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보면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자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3자로 끝나는데 요렇게 끝날까 저렇게 끝날까 이 성 때문에 그 글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다 그러면은 김인성이다 그러면 이룰 성자다. 그러면 또 밑에가 성 뭐 누구 이래 나가버리면 이게 성신의 이런 건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름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하여튼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이렇게 이거 완전한 크기의 완전한 사이즈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완전한 공식 노건은 이런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저기 이 공식 노건은 이렇게 이 자료들은 전부 다 1395년, 1398년 뭐 이제 이때 개국이 1392년이니까요. 그때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지금 오늘 이 보는 이 공식 노건은 이제 그 원자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원본 자료는 현재 총 10개도 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 둘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국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냐면은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게 다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희귀하다. 그래서 요거밖에 나오는 거 족족 다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 공식 노건은 1390년대 공식 노건이 아니고 이게 전리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이 공식 노건을 이제 소위 카피본을 만든다, 복제본을 만드는 그런 경우인데 뭐냐면 불타고 없어진다든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불탔다든가 뭐 전쟁의 난리통에 분실이 되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공식 김천리 공식 말고 그 전주 쪽에 가면 김회련 공식 노건도 있는데 그거는 보면은 6.25 때 난리통에 우물 안속에다가 이렇게 비닐 놓고 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지저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희귀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옛날에 이제 공신의 후손이 되면 어떠냐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모의 자기를 올려주고 뭐 그 자제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음식으로 발탁을 시켜주고 이렇기 때문에 공신의 후손이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족보에 좀 큰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지만은 이 안에 쓰여진 문투가 한문투는 한문투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이 전부 다 이루식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삽고 이러면 하삽고를 전부 다 그 한문으로 써놨지만 그게 이두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족보 만드는 분들은 한학에 굉장히 밝으시니까 이두라는 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두라는 부분을 빼버리거나 안 그러면 이두를 바꿔가지고 한문투로 바꿔서 그냥 그대로 다 수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처럼
원전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려시대에 그 문투 이두가 안 나오거나 조선 초기에 이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 자료로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투가 바뀐 것들이 족보에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 그 자료도 분명히 그 집안에가 무언가 같은 근거가 있어서 내려온 거니까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료가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히 저런 꼭 1300년대 자료가 아니라도 저런 식으로 기록이 옮겨져 가지고 남아 있어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역사를 복원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집안으로서야 그 의미는 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우리 역사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아까 개국공신에 정공신이 있고 원정공신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조선시대만 그런가?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공신 녹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지만은 그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기록에, 촉보 기록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몇 개 찾아서 이제 겨우 이제 몇 개 학계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뭐 충혜왕이 이제 뭐, 쫓겨날 때, 그때 뭐 이제 중국에 그 유배로 갈 때, 그때 뭐 남았던 그런 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국공신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는 회군공신이라고 있습니다. 회군공신 녹본이라고.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할 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에 그때의 회군공신이 있는데, 그 회군공신도 지금 당연히 이 억이라는 분도 분명히 회군공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 회군공신으로 쭉 남아있는 걸 보면은 숫자가 아예 실물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이 유만수 공신녹본, 그 다음 회군공신녹본, 그 다음에 남성리 회군공신녹본, 요런 2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완전한 내용은 안 나타나 있고, 뭐 이두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만 공신 녹본의 내용이 조금 알려져 있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개국 공신 녹본의 그런 의미와 족보 자료가 어떤 것인가? 이역 개국 공신 녹본의 그 전문, 그 다음에 그게 분석 이렇게 되는데, 뭐 오늘 이 자리가 뭐 이걸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신 녹본의 의미, 그 다음 째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라든가, 그 다음 째 여기에 공신 녹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전사본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그 족보 자료라든가 이런 데에 간혹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국 공신의 그 사실은 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거기에 개국 공신 뭐 또는 원종 공신 이름이 다 완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록해놔도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국 공신의 의미와 이제 족보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공신이 그러면 뭐 어떤 때 공신이 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신의 그 공로 내용 뭐 때문에 좋냐 하면은 태조가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아직 왕이 되기 전부터 조정안 또는 그 바깥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여기 흉악한 무리들이 변란을 꾀했을 때 그 죄를 성토하거나 이를 저지시켜준 사람. 그러니까 태조가 아예 왕이 안 됐는데 그를 따르면서 우리가 TV 사극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태조를 따라가지고 같이 활동해준 사람. 그 다음에 신우, 뭐 여기 이 고려 말에 이 왕들. 신우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세상이 극도로 어지러워서 좋은 정치를 생각하게 될 수 없을 때에 세상의 안위가 모두 이 태조한테 달려 있음을 쌓고 그 다음에 중의하고 그 다음에 덕업을 쌓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공로.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런 혼탁한 정치 안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면서 이 태조가 이런 그 조선 개국의 공로를 쌓게 하면서 도와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지금의 태조가 출장 입상하였던 30여 년간 태조가 이제 뭐 장군으로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성계가 이성계의 휘하에서 죽음으로써 몸 바쳐서 이렇게 고비를 겪고 방어해주고 그리고 백성을 잘 보살펴서 대업을 이루게 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태조가 이제 즉위하려고 할 때 일관으로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서 하늘에 점을 쳐가지고 이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태조가 이제 이 장군으로 있다가 왕으로 이렇게 역성혁명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게끔 점을 쳐준 사람. 이 사람을 이제 그 일관으로서 그걸 해준 사람을 여기 개국공신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큰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조가 왕위에 오른 그 초기에 그 여러 가지를 그 국가 그 운영을 위해 가지고 두루 살피고 그 다음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정비해 준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공로가 있는 신하들을 태조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1083명을 여기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조가 등극하기 전에 공로가 따르면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30년 동안 자기 휘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이렇게 거쳐가 가준 사람, 그 다음째 등극할 때 하는데 태조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점을 쳐서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열어준 사람, 그 외에 등극한 후에 제도를 바로 1392년에 등극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수선한 제도를 이렇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공신 노건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이렇게 직위하고 이제 그 직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조가 등극하기 전에 이 회군할 때 압록강에서 회군할 때 위화도 회군할 때 회군공신이라는 그 노건이 있는데 그 회군공신에도 보면은 그 이제 사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은 회군공신 노건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여기 이 억자 어르신도 지금 그 회군공신에 들어가 있었고 유만수, 남성리 이런 분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회군공신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할 때에 우리가 회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할 동안에 같이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혁명을 주도한 사람, 뭐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혁명에 직접 가담은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혁명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묵인해 준 사람, 그런 사람도 나중에 그 공신으로 또 회군 공신에 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자 개성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정변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전부 다 회군 공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거 만들 때에 이제 경풍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접혀진 것이 이것이 절첩의 형태인데 여기에 2억 개국 공신 노건이 바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저게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책의 우리가 한 권, 두 권이라는 그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권, 두 권이라는 단위는 저렇게 두루마리로 됐을 때의 한 권, 두 권이고요. 우리가 한 책, 두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책자는 대나무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옛날에 중국에서는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을 쭉 썼기 때문에 그게 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단이나 종이에서 이 두루마리로 샀을 때 한 권, 두 권이 번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과 권은 우리가 지금은 막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지만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달리 썼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이제 그 두루마리 설명드리기 전에요. 지금 여기에 뭔가 하면은 여기에 수교 사목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약간 후기 것이고요. 보통 여기서는 태조대왕 개국 원종 공신록권 요 원 자료가 모양이 원래는 요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첩으로서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근데 원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신집의 공신록권처럼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공신도감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공신도감, 가정대부, 김추원 부사, 도평의사사 겸 의흥 친금 뭐 이렇게 해서 본관하고 이렇게 비었습니다. 본관하고 비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두라는 것이 뭔가 뭐 원래는 우원을 보통 을랑도 쓰기도 합니다. 우원 여기 이두식 표현이고 원종 공신 녹권 요게 양중이라고 했는 것은 저게 이두인데요. 양중이라고 쓰면은 읽기는 아기 에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한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여기 그 다음 째 기시 여기에서 이시자죠. 물화자 그 다음에 온호자 일사자 그 다음에 질구지들 질자 이런데 이거를 읽을 때는 시와 호사 질단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누온 일단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게 이두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문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완전히 우리말식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족보에서 할 때는 한문 잘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려 형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만 원문서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나도 변형 없이 그대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한 6행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저 공신도권에 보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그냥 이런 것을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쌍대로 두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서체를 가지고 물론 종이 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체를 가지고 이걸 딱 판단했을 때는 뭐냐면 아무리 빨라도 저거는 18세기 170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1800년도 초반, 1700년도 후반, 1800년도 초반 정도의 글씨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 뭐냐면 실학사상이 들어오는 이후부터 나오는 글씨예요. 그래서 저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조선 전기 이후에 뭔가 이제 집안에서 뭔가 문제가 나서 뭐 복제본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무슨 저 원본이 뭐 손상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베껴서 충원부에 올려서 이렇게 반인을 찍어서 이게 원본하고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자 여기에 2억 본관 이렇게 해서 이제 우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문서를 볼 때 호구단자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본관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은 남자는 본 어디다 여자는 적 어디다. 항상 이 세종 때까지는 그게 잘 지켜졌습니다. 남본 여적 남자는 본이라 하고 여자는 적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져서 본적이 됩니다. 본적. 그래서 여자는 적 어디 남자는 본 어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뭐 관계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은 남자는 연 몇 세, 여자는 령 몇 세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호구단자에 딱 이래 보면은 남본 여적, 남년 여령, 남자는 연, 여자는 령.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연령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혼 여인, 남자 결혼하는 건 혼이라고 여자는 인 이래서 혼인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켜진 건 세종 때까지입니다. 문서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여기 지금 우계라는 게 안 지켜져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집안에서 원래는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한번 내려보여주죠. 이 끝까지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원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 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무 25년 뭐 12월 도평의사사 이래서 이러면서 요 뒤에 해서 도성지 안경봉 차지라는 것도 저것도 이두입니다. 누구 담당 누구 안경봉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현재 같으면 국무총리 누구가 왕명을 받들어서 여기서 차지 구전 여기 왕 나오거든요. 여기 왕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말로서 누구한테 이 사람들을 공신으로 봉하라는 구전을 내리면 그거를 가지고 안경봉이라는 사람이 주관해서 지금 쭉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지 왕명이 아까 개국 공실이 유만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저렇게 이 고려시대 때는 성을 아예 빼버리고 저렇게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조선 초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성이 어떤 데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요 뒤에 보면은 뭐 절제사, 을서 이것도 을서라는 것도 성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천부사 2억 요 때에 아마 그 억자 어르신의 그 직함이 아마 중천부사였던 것 같습니다. 중천부사 2억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지금 밑에 강릉 등처 병마절제사 2옥중 이래 나오는데 요게 이제 뒤에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데 보면 성이 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서가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저런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냐면 여기에 뭐 요렇게 좀 넘어가면 뒤로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사급이라 조금 더 글자 크게 사급이라는 것은 임금이 내려주는 거 임금이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 한 칸 올린 겁니다. 글자를 한자 올린 거죠. 사급 하오대 요거 위호의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저걸 이두로 읽으면 하오대 임금이 내려주시대 이런 겁니다. 하오대 전지을랑 소위 전지 몸밭 을랑 등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각각 뭐 어떻게 해서 소유 영부에 소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 전자도 이것도 하죠 뭐뭐 하기 함 지금 같으면 뭐뭐 함 하는 게 위제 쓰고 하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을랑 노비는 아까 밭은 전지을랑이었고 노비을랑은 향관 노비을랑 유처 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노비와 밭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란다. 뭐 이렇게 시행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홍무 20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은 녹사 식목도감 누구 녹사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최하고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없거든요. 자 옆으로 쭉 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원문으로 봤을 때 저기는 다 밑에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실물이기 때문에 사인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부본이다 말이죠. 말하자면 부본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1700년도 800년도의 자료니까 원 사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는 그 소위 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렇게 이 만들고도 뭐냐면 이렇게 중국 뭐 황제 누구에게 보내는 뭐 이렇게 글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중국으로 보낼 때는 절대로 붉은 필 못 씁니다. 오히려 요즘의 샤프보다도 더 가는 고른 붓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이문을 써내려가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내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내자가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고종, 철종 이런 문서들을 봤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신이 뭐 해수돈소 머리 조아리고 그다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해서 황제 폐하께 올립니다.
신이희가, 이희는 고종의 이름이 희입니다. 그래서 이희는 어떻게 하면서 황제 폐하 나오는 데는 전부 다 띠를 하나 딱 놓고 거기다 황제 폐하하고 글자를 4자를 올리는데 우리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종속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내리고 우리는 이제 원래 이름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당시로는 그런 그 문서 만드는 그게 굉장하면서도 그 다음에 굵게 적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가는 세필로서 정말로 또박또박 한 자씩 쓰는 거 절대로 뭐 이렇게 날려쓰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문서 뒷부분의 양식을 보면 여기도 보면은 녹사는 내려가고 판관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의랑 이 누구 지신사 이렇게 하고 항상 이 누구하고 밑에는 반드시 여기에 사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쓴 것은 우리가 갑오경작 이후에 도장을 쓰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처음부터 수결 사인을 하는 거죠. 다만 여자들은 이제 뭐 그 무슨 대부 이상 뭐 이렇게 무슨 벼슬아치의 그 어떤 부인 같은 경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수결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밑에는 원래는 이것이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은요.